질문, 코멘트. 없어요. 유승빈 씨. 네, 질문, 코멘트. 아니,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뭘 그걸 한참 씌우고 있어요. 좋습니다. 없어요. 장희윤 씨. 없습니다. 오케이. 신윤수 씨. 신윤 씨 지금 마이크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신윤수 씨. 네, 어, 질문, 코멘트. 어? 없습니다. 없어요. 음. 네, 이 지금 이 순간에 질문이 없어도 된다? 안 된다? 아니, 답변을 하시라니까.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내 생각에. 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 왜 안 돼?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아이, 아니라니까.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좋은 질문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근데 지금 질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화두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끊임없이 뭔가 질문할 거리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해내고 있지 않다는 거지. 고로 앞으로 10년 내로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런 거지. 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엄청 많다.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하여튼 요 동영상 한번 꼭 보시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그 동영상에서 나온 사진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거지. 왼쪽은 1900년대 그 뉴욕의 피프스 애버뉴. 그다음에 오른쪽은 1913년도에 뉴욕의 피프스 애버뉴. 그러니까 1900년도 뉴욕의 피프스 애버뉴를 보니 전부 다 뭐로 차져 있다고, 마차로 차져 있다고. 그런데 마차가 자동차로 이 전환 되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년? 13년이 걸렸다는 거. 제가 그냥 예측하기로는 한 3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는 뭐냐면 이게 13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주장은 뭐예요? AI가 상용화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이 사람의 주장은 3년? 13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지. 이미 지금 한 4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되는 거고 10년 후면 여러분들이 몇 살이에요? 35? 35세 여러분은 회사에서 잘릴 것이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네.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은 전부 다 뭐 어떤 거예요? 지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뭐 수능 시험에서 지식을 물어본 거지 생각하는 걸 물어본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근데 과연 내 핸드폰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내가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냐 이거지. 안 가지고 있잖아라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35세에 다 잘리겠다. 뭐 이런 거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왜 안 나와? 지난 시간에. 지난 앞 클래스에서 이미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야기를 해가지고 쭉 설명했고요.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 요 첫 번째 예제 1번은 다 풀었습니다. 예제 1번 한번 그냥 한번 볼까요?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여튼 이런 것들의 수익률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래서 X축에다 표준편차, Y축에다 평균을 놔둬놓고 이렇게 산점도를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긴 거에 효용 극대 자산을 찾고 그다음에 이 자산을 지나가는 무차별곡선을 그려라 라는 게 예제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리 마코이츠의 그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에 챕터 1이 되겠죠. 개별 위협 자산을 투자 기회 집합으로 했을 때 포트폴리오 선택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이 지금 그림에서는 화학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그 앞 시간에 어 이제 이 화학이 아니고 코스피 대형,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피 소형, 그다음에 코스피 중형, 코스닥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잠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원래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코스피하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 기술성장까지 쭉 있는데 그중에 어느 것만 사용했냐면 몇 가지만 사용했다라는 거고 데이터가 이때는 코스닥 지수라는 게 없었다는 소리지. 이때는 코스피 대형 지수가 없었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데이터 중에 몇 가지 잘라가지고 요 부분만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한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요건데. 음, 그죠? 첫 번째 작업이 뭐였지? 수익률을 구한다. 그래서 수익률을 구한 거죠. B3 828.38 나누기 B2 뭐예요? 943.88 빼기 1 하니까 수익률 나왔으니까 수익률 해놓고 요 수식을 카피해가지고 수익률을 만든 거죠. 그게 첫 번째 작업이었죠. 그죠? 두 번째 작업은 뭐예요? 표준편차와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 코스피의 표준편차 평균을 구한 거죠. 표준편차는 함수가 뭐였어요? stdev라는 함수였거든. 평균이라는 함수는 뭐였냐면 average라는 함수니까 average라는 함수를 해가지고 구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효용 함수가 뭐예요? 요거라 그랬으니까 어 이렇게 구한 거 있죠. 뭐죠? 평균 0.52% 빼기 그다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05%의 제곱 해가지고 지금 요 숫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중에 가장 큰 게 어느 거예요? 하이라이트 해놨잖아요. 코스피 대형인 것 같아 라는 거지.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그리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무차별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무차별 곡선의 궤적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표준편차 4%부터 9.5%까지를 이렇게 표준편차에 적어 놓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ER이 Y고 그다음에 시그마 X니까 ER로 식을 다시 표현한 거죠. 그죠? ER 이꼴 요거 1로 넘어가니까 2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시그마 제곱 더하기 유스타. 유스타는 뭐냐면 0.016.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네. 어. 요 수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그다음 시그마 제곱이니까 여기 4%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뭐죠? 예, 저 코스피 대형의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 효용을 더해가지고 그다음에 밑으로 카피할 거니까 행을 고정시키고 그래가지고 이걸 구했고 요거를 역시 삽입을 한 거죠 데이터로. 그러니까 지금 요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요게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코이츠의 그 첫 번째 챕터는 어떤 내용이에요? 개별 자산으로 평균하고 평균차를 구해가지고 점을 찍어 놓고 나면 뭐예요? 코스피 중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제낀다. 그럼 뭐가 제껴져요? 코스닥이 제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제껴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 대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 하니까 코스피 소형이 제껴지고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면 코스피하고 코스피 대형하고 코스피 중이 남는데 자, 이렇게 제끼는 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 제끼기를 무슨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원리라고 그랬어요? 유성민 씨, 대답을 좀 빨리 하면 안 되겠냐?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장현 씨, 모르겠습니다. 백진훈 씨, 잘 모르겠습니다. 신유서 씨, 모르겠습니다. 법정현 씨.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5명 중에 단 한 명도 모르는 거야. 이? 그걸 보고 뭐라 부르냐 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예요? 들어본 적은 있나? 복정현 씨.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 그러면 지난 동영상 봤어? 안 봤어? 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야에 있는 지식 그 단어들 있잖아. 용어들 있잖아.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가 영어를 알고 있다는 말이면 영어 단어 알고 있으면 영어 알고 있는 건 아니까 사실상. 마찬가지로 그 분야의 용어를 내가 능숙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뭐야. 내가 그 분야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은 어떻다고? 한 번 들어도 몰라.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지. 오케이. 평균 분수한 지배 원리가 뭐라고? 뭐 약간이라도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좀 이야기해봐. 아니 내가 강의하려고 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딴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왜 아무도 안 도와줘? 뭐야? 평균은 굿즈야, 배즈야? 평균은 굿즈야, 배즈야? 굿즈가 뭐고 배즈가 뭔데? 처음 들어봐? 백진훈 씨? 처음 들어봐? 아니면 지난 이전에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응. 기억이 잘 안 사과는 납니다. 사과는 굿즈야, 배즈야? 굿즈? 굿즈는 뭐가 굿즈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화. 제가 배즈는 뭐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재화. 응? 굿즈는 뭐 어떤 게 굿즈인데?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굿즈. 즉 경제원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응. 그 다음에 배즈는 뭔데?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싫은 거. 근데 사과하고 바나나는 뭐냐면 둘 다 굿즈잖아. 맞아, 틀려요. 그지? 그때는 무찰복숭이 어떻게 생겼다고?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무찰복숭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거 X축이 사과고 Y축이 바나나면 무찰복숭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어. 이게 효용이 더 큰 거야? 아니면 이게 효용이 더 큰 거야? 두 번째요. 두 번째 게 더 커. 왜 그래? 신유서 씨. 더 많이 소비하니까. 더 많이 먹으니까 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냐. 둘 다 굿즈라며. 근데 불행히도 지금 우리의 문제는 굿즈 문제가 아니야. 뭐야? X는 배츠고 Y축은 굿즈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내가. 원점 어디로 본다고? 둘 다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거고 위쪽으로 가면 좋은 거니까 여기를 원점이라 보고 이렇게 무찰복선을 그렸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야? 하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잖아. 그러니 어디를 원점으로 보자고? 여기를 원점으로 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잖아. 위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잖아. 그러면 무찰복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코스닥을 지나가는 무찰복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거보다는 뭐야? 코스피 대형을 지나가는 무찰복선이 원점에서 더 멀잖아. 그러니까 마치 사과와 바나나를 더 많이 먹는 거하고 똑같으니 이게 효용 극대화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산한 거잖아. 이해 갔어요? 네. 예? 예, 예.
마찬가지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도 결국에는 뭐야?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좋으니까 왼쪽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니까 왼쪽 이쪽에 있는 걸 선택한다 이런 거잖아. 자, 이게 뭐냐면 해리 말코비치의 첩트 챕트다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제 방금까지는 리뷰했고 이제 뭐냐면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진도를 나가야겠지? 네, 진도를 나갑시다.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번에 무슨 이야기냐면 개별 위험 자산을 투자 기회 집합으로 하지 말고 얘들을 섞자라는 거지. 그지? 얘들을 섞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섞은 거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왼쪽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X축이 뭔데? 이 그래프의 X축이 뭔데?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가 왼쪽으로 가면 좋아 싫어? 안 좋- 표준 위험이 적어지면 좋아 싫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썩자라는 거죠, 지금. 오케이? 예? 예.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뭐예요? 업종 지수로 구성된 최소 분산선을 구하라 그랬어. 최소 분산선이 뭐야? 뭐가 최소 분산선이야? 여기서. 백진원 씨, 뭐가 최소 분산선이야? 가장 볼록 튀어나온 거? 어느 색깔? 빨, 빨간선. 빨간선. 빨간색. 빨간색. 오케이? 왜 빨간색을 최소 분산선이라고 불러? 왜 부르냐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섞으면 뭐 이런 평균이면서 이런 편차인 포트폴리오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섬유호복도 있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얘들을 섞은 것 중에 가장 왼쪽으로 간 놈 있지. 그 점이 뭐냐면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요 평균에서의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요런 평균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왼쪽인 점 하나 찾은 거야. 그러니까 뭐 최소 분산이니까 분산이 최소인 선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 분산선. 오케이? 그걸 네. 이제 우리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업종 지수로 구성된 최소 분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빨간 선 그리십시오라고 지금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하고 그래서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 어디 있어요? 신유수 씨.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뭐야? 모르겠습니다. 응? 모르겠습니다. 아이, 우리가 눈치라는 게 있다면, 어?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있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거야? 단어 뜻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 그거 한번 짐작을 해보자고. 세계적인, 어? 전 세계적인. 아니, 여기가 뭐 세 개는 아닌데 무슨 세 개야?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분산이 적은 놈은 어디에 있겠어? 요즘에 있겠어? 그지? 그걸 보고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하는데, 그걸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지. 이해 갔죠? 예? 네, 오케이.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선을 쫙 긋고 아래쪽으로 선을 쫙 그으면 걔들은 쓸모 있는 자산이야, 쓸모 없는 자산이야. 자,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껐다는 말이 무슨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힘이 쫙 빠진다, 지금. 자,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X축이 뭐라고? 지금, 레드? X축이 뭐라고? X축이 뭐라고? 지금,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 싫어?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 뭔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아래쪽이면 아래쪽 내려간다는 말은 뭐야? 지금 Y축이 뭔데? 평균이잖아. 평균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나빠요.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화학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선을 끄니까 코스피, 섬유오버, 건설업이 있는데 얘들은 좋아요, 싫어요? 많이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껴진다고. 그 원리를 보고 우린 뭐라고 불렀다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한다고. 화학이 코스피와 건설업과 섬유업을 평균 분산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끄니까 이쪽에 있는 이 빨간 선은 쓸모 있는 자산이야, 쓸모 없는 자산이야. 없는 자. 쓸모 없는 자산이니까 얘는 제끼자는 거지. 제끼면 결국에는 뭐냐면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유형해서 요 위쪽에 있는 선, 요 선만 우리가 쓸모 있는 자산이지 않냐는 거지. 그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야. 마치 개별 자산은 화학하고 철강금속하고 전기전자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이슈였듯이 이번에는 뭐냐면 요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기준해서 위쪽에 있는 것들 중에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최소 분산서도 몰랐던 인간들이 그다음에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도 몰랐던 인간들이 그 답을 할 일이라고 기대하면 내가 잘못된 인간이지. 그지? 그걸 뭐라 부른다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효율적 경계선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용어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어를 아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요 용어들을 가령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다음에 최소 분산선, 그다음에 효율적 경계선, 그다음에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를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장윤 씨. 하셨던 것 같습니다. 했지. 근데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니 뭐로 제작을 한 거야 지금? 항상요. 동영상으로 제작한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필기도 하면서 내 이 용어를 알아야겠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반응하면 참 곤란하다 이거지. 오케이? 네. 여하튼 뭐예요? 지금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가지고 효율적 경쟁선상에 있는 점만 괜찮은 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뭐 하겠어? 아니, 화학을 지나가는 것보다 좀 더 왼쪽 위쪽으로 올리는 무차별 곡선이 없냐고. 뭐겠어? 이 효율적 경계선하고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점 아니겠냐, 이거지. 그지? 그게 뭐냐면 6번 문제네. 회원 극대화 포트폴리오를 찾고 이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그려라. 예, 그린 거잖아, 지금. 자, 어느 게 형이 더 커? 녹색이 더 커? 아니면 파란색이 더 커? 파란색이요. 파란색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 이 바란스로 하는 게 최적 포트폴리오이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문제 푸는데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니컬 프로블럼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거지. 예?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동영상이 가장 코어야. 지금 이 포트폴리오 최적화라는 이 챕터에 가장 코어는 오늘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가장 복잡한 문제고 나머지 문제는 훨씬 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다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 동영상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들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되돌아갑시다. 자, 최소 분산을 그리라 그랬어. 근데 최소 분산을 그리는 과정들은 뭐 어떤 게 있냐면 업종지수 수익률로 평균 벡터와 분산,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 이래 적혀 있어. 평균 벡터가 뭔지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벡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방향? 어,
행렬은 배운 적 있어요? 음, 지금 심플 퀘션 했는데 왜 네, 앤서는 이렇게 들어만 디피컬트해? 보고 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아, 행렬이란 걸 배운 적 있냐고?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네, 없어. 네,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야. 자, 행렬. 이게 지금 벡터야, 벡터. 기대 수익률 열 벡터 해가지고 ER이라 적어놓고 이거를 이렇게 박스로 쳐놓고 그 다음에 ER1, ER2, ERN 적혀 있어. 이게 뭐 어떤 것을 의미할 것 같아? 첫 번 자산, n번 자산의 평균들을 이렇게 행으로 표현한 거. 그래서 행이 뭐냐면 이거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이 뭐야? 위에서 아래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열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 하나만 있으면 그걸 보고 벡터라고 이야기하고 열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업종주식 수익률로 평균 벡터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열 벡터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네. 네. 분산,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 그랬어. 이건 알아 몰라. 분산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오케이. 공분산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럼 이제 공분산부터 이야기해야 되네. 음. 자, 분산의 데피니션은 뭐죠? 정의는 뭐죠? 정의는 뭐냐면 이 x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게 분산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x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에 제곱을 해가지고 만약 표본 분산이면 다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공분산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가 공분산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뭐야? x에서 평균을 빼고 y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두 구해를 곱해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게 공분산의 정의예요. 됐나요? 공분산의 정의에 의하면 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y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까? x가 2, 들어가잖아. 그럼 x 빼기 2x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원, 분산이 어, 음,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예.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지금 중요하니까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좋아. 아니면 기억 못 해도 돼. 어차피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음 학기에 금융통계학 배우니까 금융통계학에서 이거 아마 이야기하겠지 뭐. 그지? 제가 한번 얼핏 그런 거 이야기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중요한 건 뭐냐? 하여튼 분산, 공분산 행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거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지금 현재 아는 거는 당장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잖아. 아니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자, 분산, 공분산 행렬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니까 아까는 베리언스 X 이래 적였는데 여기는 지금 시그마 11 적혀 있잖아.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그마 11은 X1 빼기 EX1 그 다음 뭐죠? X2 빼기 EX2의 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1 빼기 EX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자산의 수익률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그마 1은 말이야. 시그마 1, 2는 뭐겠어요? 첫 번째 자산하고 두 번째 자산의 공분산이겠죠. 시그마 1에는 첫 번째 자산하고 n번 자산의 공분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각은 뭐예요? 전부 다 분산이죠. 시그마 11, 시그마 22, 시그마 NN 이거는 뭐예요? 대각은 분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비대각은 뭐예요? 공분산인 것 같죠? 그래서 이 행렬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분산 공분산 행렬이에요. 행렬이 뭐라고? 행하고 열로 돼 있으면 행렬이라고. 지금 행의 개수가 몇 개예요? n개죠. 그다음에 열의 개수가 몇 개예요? n개죠. 그래서 분산 공분산 행렬. 차원은 n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지. 됐나요? 오케이? 예.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평균 벡터를 구했으니까 일단 평균 벡터를 구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분산, 검산 행렬도 분산, 검산 행렬 구하라 해서 구하자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의 행과 이에 연동되는 열을 만들어라 그랬으니 그러면 투자 비중 행도 만들고 이에 연동되는 열도 만들면 되겠지. 그 다음에는 요거를 가지고 요것들을 인풋으로 해가지고 뭔가 포트폴리오의 평균을 구하고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에 만드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대. 그러니까 요걸 만들어야 돼. 어. 그리고 아예 이렇게 지금 공식 만드는 것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엑셀에서 이 행렬 곱을 하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이름이 뭐냐면 mmult라는 함수예요. 그리고 만약 평균의 행하고 그다음에 투자 비중의 열을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포트폴리오 평균이 나와. 어. 요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그 이건 본 적 있어요. 우리 화폐 시장 같이 해서 맨 마지막에 할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가중평균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평균의 연산 규칙을 적용하면 이런 규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산이 두 개 있으면 두 자산의 평균에 가중 평균을 하면 그러니까 오케이 평균이라 하면 또 헷갈리겠다. 기대 수익률에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가중 평균을 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자산이 만약 N개면 어떻게 되겠어? 자산이 N개면 이래 된다는 거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가중치 투자 비중을 곱해가지고 그다음 전부 다 썸한 거다. 가중 평균이다. 이제 왜 행렬을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나오나요? 뭐냐면 W 프라임 ER을 하면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평균을 구할 수 있대. W 프라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비중이 있는데 비중이 열 벡터인 거지. 열 벡터를 프라임을 하면 그게 뭐냐면 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이 행으로 바뀌는 거야. 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야? 기대 수익률은 지금 열 벡터지. 그러면 행 벡터하고 열 벡터 곱하면 W1 곱하기 E1 더하기 W2 곱하기 ER2 더하기 WN 곱하기 ERN 이렇게 계산이 된대. 행렬 곱이라는 게 그렇게 된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는 우리 행렬을 안 배웠으니 지금 뭐 굉장히 뭐 골목골목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예요? 뭐냐면 포트폴리오 평균은 그냥 행으로 민들이 쫙 있고 그다음에 웨이트가 열로 쫙 있으면 그거를 엠멀트를 적용시키면 포트폴리오 평균을 구할 수 있대.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예.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대. 자산이 두 개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포트폴리오의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개별자산의 기대 수익률인데 거기에다가 평균의 연산 공식 아니면 분산, 공분산의 연산 공식을 적용하면 이런 식이 나온대. 그래서 첫 번째 그 웨이트의 제곱, 그러니까 분산이에요. 시그마 P의 제곱이니까 포트폴리오의 분산인데 포트폴리오 분산은
W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W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더하기 2W1, W2 그다음 뭐예요? 시그마 1, 2니까 첫 번째 자산과 두 번째 자산의 공분산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 어, 자산이 만약 N개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대. WI하고 WJ를 시그마 IJ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 알죠? 공분산 I와 J산의 공분산이었는데 공분산을 웨이트를 각각 곱하고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썸하고 J에 대해서 썸하면 된대.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분산 공분산 행렬이 있잖아. 그러니까 분산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공분산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자, 시그마 1, 2하고 시그마 2, 1은 같은 거예요. 빨리 답변해줘.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시그마 다른 것 1은 같습니다. 뭐 의미인데요? 첫 번째 자산과 두 번째 자산의 공분산이잖아. 시그마 2는 뭔데? 두 번째 자산과 첫 번째 자산의 공분산이에요. 그러면 그 공분산은 같을까 다를까? 다를 것 같습니다. 같지. 이거잖아. 지금 시그마 1, 2잖아. 그러면 X1, EX1, X2, EX2 이래 될 거 아니야. 1, 2면. 그지? 그러면 2, 1은 뭔데? X2, X2, X1, X1이잖아. 그 두 개는 같아, 달래? 입니다. 같아. 왜 같아? 뭐가 성립하기 때문에? 다음 곱셈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 두 개는 같아.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어 시그마 IJ하고 지금 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시그마 JI고 JI고 요거는 몇 개가 있냐면 이게 지금 전체가 N 스퀘어 개잖아. 맞죠? N 행이고 N 열이니까 총 N 스퀘어 개니까 N 스퀘어 개 중에 N개 뺀 개 정도가 있고 그게 뭐냐면 이 공분산에 곱하기 2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곱하기 2 텀이 있지. W1, W2에 곱하기 2 텀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2 텀이 있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W 프라임 시그마 W로 계산하면 된대. 자, 시그마는 분산 공분산 행렬이고 W는 W 열 벡터였고 W 프라임은 W 행 벡터였으니까 W 행 벡터 그다음에 분산 공분산 행렬 W 열 벡터 하면 포트폴리오에 분산을 구할 수 있고 거기에다 루트 취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수식이네 지금. 자, 봅시다. 이 엠멀트라는 함수는 인수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 번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 해야 될 게 W 프라임 시그마 W인데 여기 지금 안에 보면 시그마 W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첫 번째가 시그마 곱하기 W잖아. 시그마에 W 곱한 거잖아. 엠멀트. 한 거에다가 다시 W 프라임을 하면 되잖아.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거에다 다시 또 엠멀트를 한 거지. 웨이트 로우에다가 요거는 웨이트 칼럼. 그다음 요거는 분산 공분산 행렬. 하면 하여튼 포트폴리오 분산이 나온대. 그러니까 두 자산 케이스 말고 N 자산 케이스라도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또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요 수식만. 그죠? 예. 마찬가지로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요 수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포트폴리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공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오케이? 네, 네, 네. 이거 질문이 뭐였지? 힘들다. 업종 지수로 구성된 최소 분산을 구하는데, 그걸 구하려면 맨 처음에는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위를 먼저 구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되냐 하면, 주어진 평균 하에서, 자, 봐봐. 주어진 평균 하에서 표준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목적 함수는 뭐예요?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제약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야? 투자 비중의 합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게 포트폴리오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여기 있나?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런 평균을 달성하는 놈들 중에 가장 작은 놈을 잡아서 요 한 점 찾고, 요런 평균을 만족하는 놈 중에 가장 작은 놈 한 놈 찾고, 요런 평균을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놈을 찾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 평균은, 어디 갔노? 어디 있노? 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주어진 값이 되도록 해가지고 한 번 찾고 다시 주어진 값을 바꿔가면서 계속 요 찾아가지고 요 점들을 다 연결시키면 최소 분산선을 구할 수 있겠네. 대략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대략 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걸 그리는 게 이제 우리 목표네. 오케이, 그럼 요 순서대로 이제 해보면 될 것 같네.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뭐가 필요하다고? 다시 질문. 뭐가 필요하다고? 맨 처음에 해야 될 스텝이. 평균 벡터와 분산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먼저 구해야겠지? 그지?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 벡터는 이미 만들어놨네, 여기. 물론 행벡터이긴 하지만 하여튼 만들어놨네. 그죠? 예.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겠어요? 분산, 공분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X축은 뭐지? X축은, 아, 요거, Y축도 요거지. 맞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COBAR 여기 적혀 있네. 지금 우리는 데이터니까 샘플로 구해야 돼요. 파퓰레이션 샘플 저 구분은 내가 안 해줄 건데 그거는 다음 학기에 금융통계학에서 얘기될 건데 요걸로 구하는 게 맞아요. covariance.s로 구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일단 구해봅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코베리언스는 두 개의 코베리언스잖아. 그러니까 인수가 두 개 필요하겠지.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0.4%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요 값이 나왔는데, 그죠? 일단 요 수식을 밑으로도 카피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카피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 첫 번째 행은 코스피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열은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계수를 구해야 되고, 코스피와 코스피 대형의 상관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 밑으로 카피할 거니까, 일단 행은 픽스 시켜야겠네. 행은 픽스 시켜야 되고, 열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하나는 픽스 시키고, 두 번째 거는 픽스 시키면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숫자가 안 나와. 응,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지금 어디 돼 있어요? 요 두 번째 자리는 뭐냐면 H
코스닥하고 코스닥의 분산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H가 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요거 H.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I하고 같아야겠지. 지금 그 대각은 이제 분산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게 맞다면, 그러면 요 0.003657은 뭐하고 같아야 될 것 같아? 요거를 SQRT에서 요걸 구하면, 요게 요 표준 편차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얘가 뭐였어? 분산에다가 루트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되니까. 어, 너무 많아? 6.05. 그죠? 예.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얘는 뭐지? 3, 4, 2가 돼야 되나? 요거는 3, 4, 3이 돼야 되나? 요거는 3, 4, 4가 돼야 되고, 요거는 3, 4, 5가 되면 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요 표준편차가 숫자 같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같아. 맞죠? 그렇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이야기하냐면, 수식 작성하다 보면 수식을 내가 잘못 입력할 가능성이 꽤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항상 내 수식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수식을 제대로 잘 입력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걸 카피할게. 지금 COBARIANCE.S였나? .s를 쓰지 말고 공분사를 쓰지 말고 CORREL을 써보자는 거지. CORREL 칸은 함수는 뭐냐 하면 상관계수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코스피와 코스피의 상관계수, 자기 자신의 상관계수일 거고, 요거는 뭐냐 하면 코스닥 자신의 상관계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각은 전부 다 상관계수가 뭐가 나와야지 맞아. 정답이야. 1이잖아. 요거는 뭐냐 하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관계수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관계수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바꿔넣기로 해가지고 뭐죠? CORREL 을 뭐지? 어떤 함수로? COBARIANCE S로 모두 바꾸기. 를 해가지고 수식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지.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죠? 아니, 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바로 covariance.s 써가지고 그냥 이 함수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수식을 잘못 적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콜레이션을 구해서 대각이 1인지 확인해보고, 아, 내 수식 바로 적었구나.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CORREL을 covariance.s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정확한 공식을 입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한 게, 네. 오케이, 좋아요. 우리 뭐 했나, 이제까지 지금? 요거 했어, 요거. 요거 했죠, 그죠? 예. 그 다음 뭐죠? 투자 비중의 행과 이에 연동되는 녀를 만들어라. 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열을 만들자고. 자, 어떻게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부자, 비중 이렇게 적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종목? 이 종목들. 자, 여기다가 뭐 1, 0, 0, 0, 0. 그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열 벡터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거지. 안 그러려면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또 써야 되는데 그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귀찮잖아. 그래서 그 투자 비중 행도 만들고 투자 비중 열도 만들자 이런 거에.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뭘 집으면 되겠어? 됐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내가 이거를 1, 2, 3, 4, 5 하면 자동적으로 바뀌도록 연동되는 열을 만든 거죠. 자, 다시 되도록 합시다. 투자 비중 행과 이에 연동되는 열을 만들어라. 만들었네. 오케이. 이제 뭐 하면 돼요? 포트폴리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공식으로 만들어라. 그지?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자,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 아이, 참. 편차 평균. 자, 구하면 되겠지? 그지? 아, 공식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자, 포트폴리오 평균은 뭐였어요? 여기다가 카피해 놓을까요? 음. 그다음에 분산도 미리 카피해 놓으면 좋잖아. 포트폴리오 저 표준 편차도. 요거였잖아. 응. 됐죠? 그럼 평균부터 먼저 가봅시다. 평균 어떻게 가면 돼요? 지금 보니까 뭐지? M몰트. 아, 이게 그 엑셀에서 그 행렬 꼭 파는 그거였습니다. 민로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민로, 쉼표. 그 다음 뭐지? 비중열, 엔터. 나왔네.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0, 0, 0, 0 하면 뭐에다 100% 투자한 거예요? 코스피에다 100% 투자한 거잖아. 그지? 그럼 코스피의 평균이 나와야겠네. 코스피 평균이 아까 얼마였지? 아, 요거 퍼센트 표현해 놓을까? 어디 있노? 아, 두 자리까지 해놨네. 두 자리 해놓자. 0.52? 그지? 만약 0, 0, 1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0.06은 뭐지? 코스닥의 평균이 나와야 되지. 코스닥 평균 나오는 거 한번 볼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 펑션 지금 제대로 계산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하지? 두 번째 식은 뭐지? SQRT 적고, 그 다음 뭐죠? M몰트, 그 다음 뭐였지? 웨이트 로였잖아. 웨이트 로가 어디 있어요? 요거네. 하고, M몰트, 하고, 그 다음 뭐지?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하고, 그 다음 뭐지? 웨이트 열이었지. 뭐가 오류가 발생했어? 아, 이제 괄호 아마 있을 거야. 괄호를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뭐 이런 짓을 했을 거야. 오케이. 지금 뭐예요? 코스닥에 표준편차가 나오면 되나?
맞잖아. 0, 1, 0, 0, 0이니까. 코스닥 편입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맞네. 8.84. 수식 계속 적었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지?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잖아.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해짝기로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에 최소화를 시키니까, 이제 목적 함수는 얘를 목적 함수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주어진 값을 주고, 그래서 최소화를 하면 되겠네.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있나? 평균이 0.52, 0.06, 최고 높은 게 0.63이니까, 0부터 한 1%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평균을 0%로 맞추고 싶다. 그 다음에, 아까 투자 비중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제약 조건, 다시, 카피합시다. 자, 1이 돼 있잖아. 회차기로 하는데, 지금 목적 함수는 요거고, 요거 최소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1은 뭐냐면, 요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기대 수익률이 요 값이 되도록 해가지고 뭔가 해짝기를 하면 되겠네.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디지? 데이터인가? 해짝기. 목적 함수는 뭐지? 목적 함수는 는게 목적 함수지? 요거였나? 오케이. 그 다음 또 뭐지? 이거 최소화야? 최소화지? 그지? 값을 바꿀 셀은 뭐예요? 투자 비중을 바꿔, 투자 비중을 바꿔가지고 지금 값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뭐예요? 요거는 없애고요. 예. 웨이트가 음일 수도 있다 하는 게 음이는 뭔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 뭐지? 어느 값이, 요 값이 뭐가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지. 맞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였어요? 포트폴리오 평균이 뭐하고 같았어야 돼요? 요 값하고 같았어야 되나? 그죠? 확인. 오케이. 찾았습니다. 자, 목적을 찾는지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이 0%니까 우리 제약 조건 하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이게 아마 최소화된 값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럴 때 투자 비중의 합은 1이 돼야 되고, 그게 제약 조건이었잖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걸 보니까. 투자 비중 어떻게 된다고? 코스피에다가 927% 정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는 0.31% 투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대형에는 마이너스 7.04%, 아니, 프로가 이거 704% 해야 되고, 코스닥에 31%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주경에 마이너스 181% 좀 해야 되고, 코스피 소형에 26% 투자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온 거죠. 그죠? 마이너스는 뭘 의미할까? 여기서. 1이면 뭘 의미해요? 그 자산에서 100% 투자한 거죠. 그죠? 그러면 2는 뭘까요? 그 자산에 내가 있는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 투자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100만 원에서 나온 거야. 그 100만 원에서 나온 거냐면 다른 종목을 공매한 거죠. 다른 종목을
어, 저 704만 원어치 코스피 대형주를 공매를 하면 내한테 704만 원이 생겼으니까 그 704만 원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뭐냐면 코스피에다가 원래 100만 원 투자한 게 저 자금인데 927만 원 투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0%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코스피 대형이나 코스피 중형은 매도해야 되는 자산. 그러니까 별로 비매력적인 자산이고요. 오히려 아주 매력적인 자산은 뭐냐면 코스피라는 거죠. 코스피를 지금 원래 1위 투자 원금이면 9.27배 투자해야 된다고 지금 나왔으니까.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 그래프에서 코스닥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내가 지금 그래프를 뭔가 잘못 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잠깐만 있어봐요. 데이터 스택, 무차별 곡선에 현지를 보면 346까지 있네. 아, 337까지 해야 된다. 음, 잠깐만요. 뭐로 바꿔야 된다고? 37? 그 다음에 이것도 오케이, 제대로 나왔네. 지금 아까 이야기할 때 코스닥은 굉장히 쓸모없는 자산이잖아. 왜냐하면 딴 놈들보다 표준 편차가 훨씬 더 크잖아. 그다음 평균은 훨씬 나쁘잖아. 그러니까 코스닥이 별로 쓸모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보니까. 0%를 달성할 때는 코스닥이 쓸모있는 자산인 거지. 31% 정도 투자해야 되는 아주 쓸모있는 자산이죠. 이유는 뭐냐 하면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서로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같이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치 50세주를 100세주하고 50세주를 섞을 때 100세주하고 50세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그러면 뭔가 오이세주를 만들면서 아주 좋은 위험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듯이 서로 위험을 상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쓸모없는 자산이 아닌 거지. 0% 기대 수익률이 0%인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됐나요? 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거보다 더한 거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10분 쉬고요. 10분 쉬면 43분인가? 우리 끝나는 시간 아니야, 혹시? 맞지? 네. 지금 제가 안 한 게 뭐냐 하면, 뭘 안 했냐 하면, 이걸 안 했어요. 지금 이, 이 최소 분산선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지금 0% 하나 했잖아, 지금. 요점 하나 찾은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5%일 때 요점 하나 찾아야 되고, 10%일 때 요점 찾고, 15%일 때 요점 찾고, 20%일 때 요점 찾고, 25%일 때 요점 찾고 해야지 지금 이 최소 분산선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해찾기를 몇 번 해야 돼요?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 그지? 엄청 많은 작업을 내가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비율적으로 그럼 뭘 사용해야 될까? AI. 아이씨, 매크로 써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매크로 하면 BBA로 기록이 되니까 그 기록한 거에 뭔가를 바꿔주면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하면 될 거고. 아니, 뭐, 어느 친구가 보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일반 균형과 최적화 그 문제에 AI한테, 생성 AI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코딩 전부 다 바꿔가지고 아주 자동화 시켜가지고 막 두루프 걸어가지고 뭔가 문제 풀도록 만들어 놨대. 그 밴드에 올라가 있잖아. 참 잘 받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VBA로 그 VBA 코드를 짜면 되겠지. 짜면 아예 그냥 자동적으로 착 해가지고 그냥 답이 나오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지? 그렇게 드루프로 걸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엑셀 매크로 해가지고 그냥 반복해가지고 문제 할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면 0%일 때 요점 찾는 문제까지는 했다 이거지. 그죠? 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